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 사원 공덕과 오늘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몇 페이지 할 자리죠? 240페이지. 245페이지. 45페이지. 네, 원을 바라의 마음 바꾸기 할 자리예요. 네. 나중에 저게 뭐고 미린다 왕궁경이 끝나든 이 자비수관이 끝나든 하면 삼명상을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다시 이제 그 정보판을 내는데 부산에서 그런 제안이 이제 하나 왔어. 이것을 책을 1년에 다 하기보다는 한 3년을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등급을 좀 매겼으면 좋겠다. 초급, 중급, 상급으로.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는 이 책을 지금 정보판을 많이 내면 책이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셋으로 쪼개가지고 조금 이제 해야 되겠다. 초급 과정을 오색창 명상까지는 초급 과정을 하고 사실 초급이 아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색한마음 다섯부터 맛 한마음 다섯까지 해서 중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자비 공양 다섯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섯시 명상까지 해서 상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상급, 2급, 1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자 과정에서는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과정을 또 시설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보통 다도를 배우면 몇 년 해요? 다도? 3년? 그러면 그것도 상급, 2급, 1급 이렇게 해요? 아니, 사범반이 사범. 사범반? 사범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한 3년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초급, 중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지도자 과정에 가면은 그야말로 지도자 과정 자격증이 사범 자격증과 같은 그런 뜻 아닐까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숫자는 적더라도. 네, 알았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받으신 분들이. 아니, 저희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급순하려면 뭐 거의다가 위안부살림에서는 어때요? 거의다가 몇 년을 한 사람들인데 좀 처음 들은 사람은 해도 없었어. 네, 몇 년 들은 사람들은 다 지도자 방을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건 아니죠. 또 사람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로 개편한 책은 초급이라더라도 초급이 아니고 중급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눌 뿐이고 내용 이번에 이제 나온 내용은 이제 확실히 다를 뿐만 아니라 오식찬 명상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더 명확하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오식찬 명상은 좀 전문적인 것. 지금 자료를 이제 찾았어요, 지금 다 찾아가지고 이제 신 교수가 이제 일정 부분을 좀 번역을 한글 나한테 줬고 또 내가 원하는 책을 다시 또 구입을 했습니다. 구했기 때문에 그걸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전에 조금 두림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식찬 명상도 수행 방법이 3가지 정도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행다선도 수행이 한 4가지 늘어져 있어요. 한 4가지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과정에 있는 것도 이제 색향미 한마음 다섯 내용도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체계를 좀 갖추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개편을 할 겁니다.
다음에 이제 딱 마지막 하나 있구나. 이먹고 화두차가 남주에 들어갈 거예요. 예, 이먹고 화두차까지 이제 넣으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게 지도자 과정 아니 이제 1급 과정, 예, 1급에서 지도자 과정에 넘어가요. 예, 넘어가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목화두차도 이제 거의 정리가 다 됐어요. 조금 손분만 돼요. 되는데 그게 굉장히 그 경계락하는 까탈스럽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오면은 이제 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1급, 2급, 3급 지도자 자격을 딸 사람들은 그 초급, 중급, 3급을 초급, 중급 해서 3급으로 이렇게 거쳐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단지 이제 수행만 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냥 초급, 중급, 3급 없이 그냥 배우시면 되고 융통성이 있어 좋잖아. 아니요, 스님 말씀을 제가 듣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급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한 거에 또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먼저 받은 2급 또 2급도 또 내용이 플러스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2급이라도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상급이라 하더라도 그냥 받아도 예. 네 그건 자기 내면적으로 수준이 올라가 있고 또 다음에 또 2급을 받더라도 먼저 받은 2급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다음에 1급 받고 뭐 이렇게 같은 급수라 하더라도 언제 몇 년도에 받았느냐에 따라서 급수가 내용이 예. 더 다를 그런 네,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어떨까 그런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그런 개념도 맞고요. 네. 네,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회법에 따라서 네. 급수를 주는 거고 네. 그렇지만 수행자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되지 않나 예. 하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급수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결국은 다시 공부를 하라 그런 말씀 아니신가 예. 싶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예. 나는 그런 거 한 1년 내가지고 착 하면 참 좋을 거라 했는데 이 배우는 사람들이 속도가 느리고 이해하는 게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 기준을 보면은 네. 이건 한 5년으로 느려도 네. 긴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다도를 배우는 사람 기준을 하면은 3년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예? 예. 지부장인데 다수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의견. 의견을 한번 이야기하세요. 성수까지는 못 가더라도 오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자격증을 따실 분들은 이제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게 맞지만 그냥 이제 본인의 수행을 하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거는 초급에서 하는 거구나 뭐 중급에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 정도만 알고 수행은 그냥 저희 어차피 쭉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초급이 아니고 그렇죠. 중급이 아니라는 이유 그거예요. 그 수행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저는 그냥 초급 떠나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그게 뭐 고급이면 어떻고 초급이면 어떻고. 네, 그래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공부를 해보죠. 245페이지 보면은 원을 바라의 마음 바꾸기죠. 현재의 감정과 생각 다스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원하는 건 소원이죠. 소원. 예, 소원이에요. 자, 이 소원을 얘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생각 바꾸기입니다. 소원이라는 내가 원을 빈다고 내가 소원을 한다 하는 것은 기존의 생각을 이게 내가 원하는 바로 완전히 이렇게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간혹 수행을 하고 있는 중에도 집 안팎에도 종종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화가 나거나 불쾌한 감정과 생각이 휩싸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되도록 빨리 자기 자신이 수행 중임을 자각하고 소원을 바라야 합니다. 예, 여기 이제 그 소원이라고 하는 건 보리심을 바라는 걸 얘기합니다. 보리심. 예. 이 이제 보리심을 바라기만 해도 거친 번뇌는 많이 없어버려요.
근데 버리심 내용은 말이죠. 하나는 이제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겁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보리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중생의 고통을 내가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없는 깨달음을 구한다 이러면 다른 잡생각들이 말 떨어져 나가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이익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공부시키주구나. 나의 선지식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보리심을 바라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남이 나에게 막말한다든지 감정을 쏟아내고 이러면 같이 화가 나가 네가 어찌 그럴 수 있어 하고 같이 싸울 수는 있지만, 내가 수행 중이라는 생각하고 보리심을 바랐다면 저 사람 나한테 달을 들고 이러면 이 사람 나 공부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뭔가 이해가 되시죠? 생각이라 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앞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각은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어요. 현재의 순간도 머물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한 다음에 내가 지금 한 생각을 일으키는 이 생각이 나의 삶은 전부라고 생각해.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화가 난다면 인생이 전부냐 부분이냐 이러면 내 화내는 건 인생 부분이 지나지 않는다. 다 그들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인데 올 리는 없거든. 미래는 오지 않으면 없어요. 그러면 현재 내가 화를 낸다면 화가 나의 인생이 전부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현재 한 생각을 일으킨 이 생각의 내용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보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사실 그 기억은 현재고 미래를 추상하는 그 추상도 현재일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원을 바란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내가 원을 현재 바라고 있을 때 다른 잡생각들을 다 이제 칠 수가 있는데, 원을 바라는 이 마음, 현재 한 마음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 넘어갑니다. 자, 246페이지에 보면은, 그렇죠. 거기에 제가 그런 말이죠. 두 번째 부분. 지금 이들의 나에게 위험한 깨달음을 이루어주기 위해 시련을 주는 것이니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고 한 생각만 고쳐 잡아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때 다시 마음이 안정되는지를 정념을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한 생각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들이라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앞에도 내가 쭉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예를 들자면 또 한 번 더 들지 뭐. 반복하는 게 괜찮죠? 네. 복습이요. 복습을 또 한번 해야지. 네. 자, 생각이 자기 삶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시보 효과. 아시죠? 어떤 사람 막 배가 아파 뒹굴고 막 하니까 코딱지를 말아가지고 한 입 먹으면 난다. 진짜 먹으면 나는 코딱지 지나지 않는데 그게 플라시보 효과죠. 그리고 또 저 은행이 파산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만 그 은행이 파산돼 해버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철학관이 운명 철학관에 가가지고 사주를 보면서 말해준 그대로 그만 사주대로 자기 인생이 굴러가는 것. 이런 자기 암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자기 암시.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런 거 안 보는 게 좋고. 그런 암시가 중요해요. 안 맞다 하는 암시. 어떻게 하면 딱 가서 봤는데 별로 안 좋게 딱 나오면 원래 불자들 이런 건 안 맞아. 딱 이렇게 해보니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는 거야. 이런 생각해 보려면 거기에 끄달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예? 너무 너무 좋으면은 아, 맞아 나도 인생 이래서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가는 긍정적으로. 이게 마음먹기 달렸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다스려,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여기에 이제 그 사례를 잘 얘기해 준 게 이제 이 브르나경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브르나경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서방 수르나락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교화를 하겠다고 이제 브르나 존자가 이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 그래 뭐 가도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그 나라 사람은 아주 난폭하고 아주 거칠고 성격이 보통이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너보고 그렇게 막 성질 부리고 산납게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다 진짜 딱 얘기를 합니다. 아이 그 사람 아주 흉악하고 뭐 너무 나를 뭐 우습고 욕하고 이러더라도 이 사람은 착하고 지혜가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말이죠. 예, 막 손으로 그냥 돌을 던지고 나를 치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걸 내가 그런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고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또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 막 진짜 성질 더러워서 얘기하죠. 욕을 하고 너를 손으로 돌을 친다면 어찌하겠냐 이러니까 뭐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들은 손이나 돌로서 이제 저를 친다면은 그래도 어질고 차고 지혜가 있는 분이니까 막 칼로 찌르고 몸좀 뿔패고 이렇게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칼로 찌르고 몸 좀 치면 니 어떻게 할 건데? 이래 또 물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이 사람도 어지고 착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나 죽이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니 그럼 너를 만약 죽인다면 니 어떻게 할 건데? 마지막으로 니 죽인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러니까 브르나 존자가 하는 말이 그렇더라도 사실은 뭐 이 몸뚱아리는 더 싫어하고 근심스러 여겨가지고 도리어 이 몸뚱아리를 그냥 깊은 구덩이에 던져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썩어 문드러진 이 몸을 갖다 자기 힘 하나 안 들이고 나를 죽여주니까 나를 해탈시켜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참 착하다. 니 진짜 욕됨을 찾기를 잘 배웠구나. 니 그 정도면은 충분히 거기 가가지고 교화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수르나 지방에 가가지고 이 500개 순가라 그러니까 500개 절을 짓고 수많은 이 사람들을 깨달음에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는 원을 세우는데 원의 내용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을 세우지 않았을 때 얘기했어. 누구 나를 욕하고 막 하면은 같이 대들고 그래 니 잘났다 하면 하자 막 이렇게 붙었을 건데 내가 중생구제하기 때문에 원을 딱 세운 마당에 막 달들고 이러면은 같이 싸우자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이 사람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선생이다. 나를 공부시켜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뭔가 하면은 그런 거에 있어. 원을 바라의 마음을 바꾸라. 생각 바꾸기라는 말이 그런 얘기. 자기 감정의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다. 이거죠. 이제 그 원을 바라는 매우 중요해요. 그럼 불자들은 그 이제 어떤 원을 바라야 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4가지 사홍소원을 하셔야 돼요.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항상 이 원을 바라고 있을 때 잡생각, 잡념이 많이 없어집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기 바라고 또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비경을 읽어줘야 돼요. 앞에 자비경을 읽게 되면은 그것이 촉발이 돼가 이제 자비수관도 잘 되겠지만은 또 그런 상황에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 자비심을 대하는 마음 바뀌어 나올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을 바른다는 말이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한다는 거. 이제 세 번째, 시각화의 영상을 없애기. 자, 이것도 참, 네, 그런 거예요. 어떤 하나의 내가 트라우마 생겼다 그러면은 1년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것이 안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렇게 수행을 위해 마음 자세를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마음속에는 좋지 않는 일들이 연달이 일어나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그거 다 버리라. 그거 다 환경이 지나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해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을 여기서 만났잖아요. 아니 저기 어디 있고 네, 저기서 옆에 우리가 공부할 때 그때가 언제요? 3년 전입니까? 8년 예? 8년 전에 중국에서 옆에서 공부한 지 예. 지금 8년 8년 전입니까? 2007년. 야, 시월에 이렇게 빨리 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때 한 거사가 찾아와서 저한테 하소연 내용이 있어요. 그 하소연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어느 사람이 기운으로 나를 조절한다. 그런데 지금 8년이 지나서 전문중가 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니고 새로 아니에요? 한마음 서는 사람입니다. 한마음에서 아마 스님들인데 상처를 받은 게 지금까지 가고. 그래,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 네.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같은 사람. 또 사람. 네,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뭔가 하면은 기운으로서 자기를 조절한다. 이게 기본법이거든요. 기본법이 종종 그럽니다. 근데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겠지만 이런 사람이 이제 이걸 하면은 딱 맞는 거예요. 그래 만일에 이제 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작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을 기운을 써가지고 기운으로서 조정을 한다면은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 그 사람 보고 그 좋은 사람 조정하는 법을 김정은이를 좀 조절해가지고 남북 통일을 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 맞아요. 그렇잖아요. 시시한 자기 정도를 가지고. 그 시시한 자기가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네. 그건 당신 생각이 실제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제가 황당하게 생각한 그런 건데요. 대구에서 있을 때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기운을 써서 기후 변화를 일으킨대요. 예? 이야, 난 대단하다 그랬어요. 기후 변화를 일으킬 정도면요. 네. 우리나라 정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죠? 진짜 기후도 바꾸고. 네.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역시 마찬가지로 네. 김정은을 좀 바꾸게. 사람의 마음을요? 그렇죠. 왜냐면 기후 변화가 그럼. 꽤 더러운 말인데 네. 사람 마음은 어렵죠. 다 씻거든요. 그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왜 여지껏 이렇게 변하도록 놔둬요. 왜 그런 그런 능력 놔둬? 있는 그리고 사람이. 말에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 그럼. 야! 이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기 쨍이야. 네, 맞습니다. 상대방 알던데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머리가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뻥이라는 거. 네, 그렇게 속지 마라 이게. 뻥이 아니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게 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궁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암만을 내지오는 거지. 그런 거 어딨어. 아니 삼봉사태 이렇게 땅에 묻힌 사람은 묻힌 대로 안 돼 위치를. 그래갖고 구해줬지. 그러면 땅에 묻힌 사람 어딘가 알 정도면은 그럼. 김정은이 마음대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 제가 땅에 묻힌 어디 묻혔다 안 보이는 걸 안다면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알아야 그지? 돈을 끌고 그 요즘 저게 제일 무서운 저기 일본의 아베 정권이거든. 그 수사로 좀 바꾸게 하는. 궁극지 부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구하면 영웅이 돼. 예, 그렇지. 왜 근데 안 쓰고 왜 엉뚱한 사람은 저기 어린 양들을 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애야. 말도 안 돼. 그럼. 그거 딱 바꿔놓으면 다들 자기 추정하죠. 그래 추정하는 사람 더 많이 생기는 그럼요. 김정은이 그럼 내가 먼저 추정하겠다. 맞아요. 맞아요. 예,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제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라고 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을 생겨나든가. 왜 그렇게 그러냐 이거지. 아, 참. 선생님 그런데 그 이상한 분들이 대구 쪽에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기류를 바꿔서 막 이제 그런데 저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스님한테 와서 공부하고 저쪽에 정한 스님한테 공부하러 가고 그래요. 이제 그 당시에 그분의 그런 거에 이렇게 현혹됐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다 이게 그러니까 막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인데 정법을 찾아서 갔어요. 이제 지금은. 그리고 잘 살고 있는데 꼭 진짜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 다 먹고 살 거 다 해주고 근데 그 대구 그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서로 그래서 막 쌍벽을 이뤄가지고 내가 잘 바꾼다, 네가 잘한다 막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팔을 갈리고 실력이잖아.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예, 멋지다. 그렇구나. 네, 네. 세상에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 저 안 속아 넘어갔어요. 저는 여기 왔잖아. 그냥 그렇구나 했지. 인정해주면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면 말이야. 이 남북 통일을 기여한다든지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게 낫지. 그걸 왜 못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저는 그런 걸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시각화 영상 없애기 나가는 거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묻혀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 이렇게 수행을 위해 마음 자세를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마음속에서는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이 일어났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잊어버린 일들은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됐던 사건이 명상화되거나 또는 몇십 년이 지난 잘못했던 일들이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평생의 앙금이 영상화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때 마음 자세를 바로잡고 2분에 3분 정도 빈 몸을 시각하여 그 빈 몸을 주시합니다. 빈 몸은 파악할 것이 없으므로 온갖 심리를 시기하고 자아 개념이 없으면 나와 내 것이라는 관념을 무력화하니 마음을 괴롭히는 영상물이 쓸 자리가 없게 됩니다. 또는 상대방이 어떻게든 나를 괴롭게 하거나 상황이 나에게 불리한 쪽을 전개해야 되더라도 괴롭힘을 받는 자아가 없음을 시각화함으로써 머릿속에서 일어난 영상과 그 스토리를 마감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영상이 강력하다면 자신을 관심보살을 시각화하여 자신과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일으켜 기쁨을 주며 무지에 대한 연민심을 일으켜서 자만심을 없애줌으로써 그 영상과 스토리를 종식시킵니다. 이렇게 하여 종식되면 다시 현실을 돌아와서 정념을 그 상황을 알아차림으로써 잔재를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영상이 생기고 이런 게 생기는 건 뭐하고 관계돼? 몸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 몸하고 관계 있는가 하면은 이 몸은 이게 누가 만든 아리아식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리아식이 만들어가지고 몸속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액 동사, 좋고 싫음을 같이 해요. 몸과 마음을. 그러면 시각할 때 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아리아식이 무의식인데 무의식은 몸을 통해서
항상 그 정보를 나타낸다고요. 과거 정보를 나타내고 영상화시키고 이러나 그럼 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몸을 이게 없애는데 상상으로 그냥 없애버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텅 비었다고 그냥 상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멈춰지는 거예요. 얘기하죠. 과거 기억들이. 그래도 올라오고 이러면은 그 반대되는 관심보살을 돌려가지고 내가 관심보살을 생각하고 오히려 그 괴롭히는 사람들 괴롭히는 정보들을 갖다가 차단시키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다는 얘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요? 네. 구체적인 방법. 네. 자, 빈몸을 영상하기에는 허리를 쭉 펴십시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내 몸이 속이 텅 비고 윤곽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되면 좋고요. 자, 그리고 그 몸을 점점점 작게 쭉 작아지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책상 다리 밑까지 아주 작은 것을 영상합니다. 개미같이 작게. 자, 그리고는 다시 점점점 키워보십시오. 점점 커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천장을 뚫고 나갑니다. 몸이. 그걸 쭉 키우십시오. 빈몸이니까 키우기 쉬워요. 속에 들어있는 것만 무거워서 안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한눈에 싹 도로도록 키우십시오. 그리고 이제 점점점 키워서 지구가 허리까지 올 정도로 키워보십시오. 텅 빈 몸이에요. 윤곽만 있는 몸. 자, 그렇게 됐다면요. 다시 몸을 쭉 작게 축소시킵니다. 점점 작게 해서 이제 앉아있는 그 모습의 크기로 축소시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요. 본인이 이제 관심보살로 이제 한번 바꿔봅니다. 가슴에 연꽃 봉우리 쭉 올라와서 정수리 연꽃이 쭉 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위 가는보살 쭉 올라서 자세 잡고 앉습니다.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시고 자, 그런 상태에서 자기 몸은 관심보살님 몸으로 쑥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보살 나에게로 또 오고요. 이걸 아입기발을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가는 보살이 되는 겁니다. 보관을 쓰고 흰 옷을 입어도 좋고요. 베개 가늠이 돼도 괜찮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는 보살의 모습을 띄워보는 거 자기가. 자, 자기의 이제 모습을 한번 쭉 지켜봅니다. 가는 보살이 된 모습을 지켜봐요. 자, 지켜보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초스피드를 했습니다. 가능하죠? 이거는 훈련을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아주 막 별 잡쓰는 막 산란식 일어나고 옛날 기억이 올라가 막 자기를 괴롭히고 이럴 때 한 번씩 쓰십시오. 그러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런 방법을 써 자기 이제 망상을 영상을 제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방편이에요. 네, 방편. 일상생활에서 너무 그러면 그렇게 해주라. 근데 그런 과정에서 왜 열이 나요? 몸에 열을 날 수 있죠. 기억이 쓰면 예, 마음을 움직이니까 열이 나죠. 예. 그런 이제 그렇게 이게 이제 명상 효과라는 건 면역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 기혈이 다 열려서 그랬어요. 예, 기울도 열리고. 기분이 좋은 거는 왜 그래요? 예? 기분이 확 그냥 뭐랄까 조울증 비슷하게 예. 기분이 예. 가볍고 뭐. 예, 거의 희각지라 그래요. 네. 되셨습니다. 그런 게 이제 아주 기분이 좋고 이러면은 그 몸이 기혈이 이렇게 잘 소통이 잘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주 이제
몸 상태가 좋은 거예요. 몸이 이제 그 정체가 될 때 몸이 이제 안 좋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기분이 좋고 이러면 몸도 아주 기분이 좋고 몸 상태가 좋으면 기분도 아주 좋아지고 몸과 마음이 같이 한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건 이거는 그렇게 하는 방편이라는 걸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응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런 걸 왜 만들었는가 하면은 간단히 힌트에서 온 겁니다. TV 밀교 요가 같은 데 보면은 그 상상하는 내용이 엄청나거든요. 아주 세밀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가볍게 할 때는 그리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오히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한 거예요. 예. 그 나중에 이게 부록이 뒤에 보면은 자기가 간신보살이 되어서 수행하는 방법 제시해놨습니다. 간단하게. 네. 예. 뭐 소리가 뭐예요? 저기 실참 수행 실참 시간인데요. 그래요? 네. 아, 그럼 해야지. 전번에 뭘 했죠? 지난번에 간호부 신인데 기억나는 아, 내수진상 거 했어. 초청해가 그 했죠. 그것도 그러면 지수 화 호는 저기 불의 손을 해야 되겠네요. 죽비 칠까요? 예. 자, 숨을 들으시고요. 내쉬고. 내쉴 때 몸 힘을 쭉 빼고 척추는 쭉 펴니다. 자, 다시 한번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자, 가슴에 연꽃 봉우리가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정수리를 해서 연꽃이 활짝 핀다고 연상하십시오. 연꽃잎 속에서 가는 보살님 쭉 올라서 자정에 앉습니다. 예, 가는 보살은 연민과 지혜를 갖춘 분, 예, 자기 마음의 형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뼉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연상하고 간음의 손, 특히 불의 손을 만들어서 쓰다듬 때 손바닥에 붉은 태양을 연상을 하십시오. 자, 붉은 태양, 예, 붉은색은 생명력을 의미해요. 우리 몸의 생명의 힘을 왕성하게 해줄 수 있는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고 또 영혼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붉은색이. 자, 정수리를 쓰담습니다. 싸움을 때 접촉되는 부분에 불이 일어난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불은 번뇌를 태우는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뇌 망상을 태우는 불이다 생각하고 접촉할 때 불이 일어난다고 상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은 태우는 성질이 있는데 다른 말하면 지혜의 상징입니다. 불은요. 자, 그 다음에 뒷머리를 뒷머리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뒷머리. 그리고 목을 쓰다듬고 어깨를 쓰다듬어 줍니다. 자, 다시 목을 쓰다듬고 그 다음에 귀를 쓰다듬어 줍니다. 귀 뒤쪽은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불을 상상해서 접촉될 때 불이 일어난다고 상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마를 쓰다듬고 눈썹을 쓰다듬어 주시고 눈을 쓰다듬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코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 다음 인중을 쓰다듬고 입술을 쓰다듬고 불의 색깔은 붉은색이에요. 자, 이제 잇몸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치아와 잇몸을 쭉 담아줍니다. 그 다음에 입 천장을 쓰다듬고, 자, 혀를 쓰다듬어주시고, 혀는 위쪽, 옆에, 밑에 다 쓰다듬어주셔야 돼요. 자, 다시 입술을 쓰다듬고, 턱을 쓰다듬어주시고, 자, 목을 쓰다듬어주고, 가슴을 쓰다듬고, 자, 가슴에서 쭉 명치로 해서 내려갑니다. 배꼽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배꼽 밑에 단전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이제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자, 무릎, 정강이와 장단지, 발목까지 불의 손으로 쭉 싸움줍니다. 불꽃을 일으키면서요. 두 손이 마치 불이 난 손으로, 불이 난 손 같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발목을 쓰다듬고 발등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요. 발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바닥을 쓰다듬고요. 발 뒤꿈치를 쓰다듬어 주시고, 정강이 장단지 쓰다듬으면서 무릎으로 올르고 허벅지까지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오른쪽에서 왼쪽 허벅지로 옵니다. 왼쪽 허벅지에서 무릎을 지나서 정강이 장단지 발목까지 쭉 싹 내려갑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쭉 하되, 불꽃이 쭉 일어나는 현상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되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그다음 발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바닥, 발 뒤꿈치, 발목 이렇게 쭉 쓰다듬어 줍니다. 정강이 장단지, 무릎, 허벅지 손으로 쭉 올라갑니다. 불꽃을 일으키면서 쭉 올라야 돼요. 다시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꼬리뼈부터 해서 24마디 척추를 쓰다듬습니다. 쓰다듬을 때 불꽃이 쭉 일어나는 현상하면서 쭉 쓰다듬으면서 뒷목까지 올라갑니다. 뒷목이 다시 한번 척추를 타고 내려갑니다.
등짝 전체를 불꽃을 일으키면서 스담 줍니다. 자, 오른쪽 어깨를 스담 때 겨드랑이를 많이 스담 주십시오. 겨드랑이에서 허리까지 쭉 내려갔다가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깨에서 팔꿈치, 손목까지 불을 일으키면서 쭉 내려갑니다. 자, 손목을 스담 주시고 손등을 스담 주시고 손가락 하나하나 스담 주되 엄지 손가락을 많이 스담 주시고 손가락 끝을 스담 주시고 손바닥을 스담고 다시 손목을 스담고 쭉 어깨까지 올라옵니다. 이제 왼쪽 어깨로 와요. 겨드랑이를 스담 주시고 겨드랑이는 면역하고 관계되는 곳이에요. 자, 허리까지 쭉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불을 일으키면서 접촉될 때마다 불꽃이 일어나는 현상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어깨를 스담고 손끝까지 쭉 내려갑니다. 팔꿈치를 지나서 손목에서 손등으로 손가락 하나하나 스담 주되 엄지손가락을 많이 스담 주시고 손가락 끝을 많이 스담 주시고 손바닥, 손목 쭉 스담해서 어깨까지 올립니다. 자, 어깨에서 목을 스담 주시고 뒷머리를 스담고 귀를 스담고 뺨을 스담고 턱을 스담 주시고 입술과 인중, 코를 스담 주시고 자, 눈을 스담 주시고 눈썹을 스담고 이마를 스담고 정수를 스담 줍니다. 자, 끝날 때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도록 합니다. 시간 되면 이제 그때 주기를 치십시오. 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 세 번째요. 세 번요? 예. 네. 네, 이제 해보니까 할만하죠. 예,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뭐 질문 있으면 질응답 시간 체험한 바를 얘기했대요. 네. 저는 불꽃 색깔을 붉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주황색으로 원래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랬는데 주황색 그때는 노란색 가까운 거예요. 네. 그 이제 붉은색을 해야 되는데 노란색은 자존심하고 관련 있는 색깔이에요. 네. 존심하고 관계되는 색깔인데 그러더라도 이 붉은색도 이 노란색하고 같은 그런 계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그 존심하고 관계되는 색깔인데 이것이 바뀔 때는 평등심으로 바뀌어요. 마음이. 네. 근데 색깔이 이제 바뀌는 것은 본인이 좋아하는 심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런 이 몸이 이제 차갑거나 이러면은 이제 붉은색 계통 옷을 입잖아요. 얘기하자면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은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고 그런 것도 이제 좀 관련이 있어요. 여기 두 손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몸이 없어지면서 불길이 같이 이렇게 나가. 근데 하다 몸이 없어버리면은 엉덩이 감각 관찰을 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몸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자기 손을 만들어가지고 몸속에 넣어가 휘저봐야 돼요. 다 사라졌니 안 사라졌는지. 걸림이 있으면 아직 안 사라진 거고 걸림이 없으면 진짜 사라져 버린 거니까 그때는 이제 접촉되어 있는 부분이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감각을 이제 관찰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님 몸을 빚었을 때 등 같은 데가 약간 좀 이제 아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그러면 아직 그쪽에 안 사라진 거지. 아프다고 느끼는 그렇지, 그거는 이제 기혈이 이제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지. 몸은 어차피 그 유기체이기 때문에 일정 모양이라든지 색깔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몸이 있다 규정하는 것이 견해일 뿐이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의 손인 자체가 형태가 없는 건데 형태가 없는 걸 집어넣어가 걸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 부위에 대해서는 뭔가 뭉쳐있거나 기운이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시각적으로 안 보인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많이 떨어져 나가서 그런 거지. 만약에 생각이 굳건하다면 몸이 늘 있다고요. 예, 그래 하다가 몸은 이게 은연중에 이게 실체가 없다는 자아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몸 형태가 없어가는 거예요. 아프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건 내 자아에 너무 이렇게 집착해서 그에 계속 매달리는 예. 아프다고 하면 아플 조건 되면 아프고 안 아플 조건 되면 안 아픈데 만일에 그 아플 조건 중에 자아가 있다면 자아가 영향을 주는 거죠. 특히 내가 아프다 하면 내가 아프다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무슨 불이 꺼지지 않을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거는 안 꺼져도 괜찮아. 그냥 자서 끝나면 꺼져버리니까. 그 이제 불이 안 꺼진다 하는 건 집중이 아주 좋아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집중이 좋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불꽃이라 이런 것이 선명하게 잘 나타나고 이러면은 이제 의식이 아주 명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몸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얼게 그냥 뻘게. 예, 뿔긋다 하는 건 불꽃이 이것도 불이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아무것도 껍데기만 있는데 뻘게.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이제 어떤 심리냐 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모양이나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이러는 것도
붉은 불빛을 생각하라, 상상하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강하게 되면은 몸도 붉은색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색차 명상할 때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그 붉은색 차를 마신 몸이 붉어져 버린다든지 파란색 차를 마신 몸이 파란색으로 변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것이죠. 네? 이제 또 질문할 거 없어요?